안녕하세요. 법선생TV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차 상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긴 했는데 수차 상속이란 말은 오늘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수차 상속이 뭔지, 이런 수차 상속이 일어났을 때 법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심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차 상속이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복수의 피상속인들 중에 나중에 사망한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 지위에 있었는데 전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이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에 후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당히 이제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두 부모님 중에 이제 부친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에 아버님의 상속재산이 이제 정리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이 수차로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를 수차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과연 이제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이제 복수의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해서, 즉 두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관해서 한꺼번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각 피상속인의 상속 관계별로 각각의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은 엄연히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속에 대해서 한꺼번에 법원에 그 심판 청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 아버지의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별 수익과 또 아버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별도로 따지고 또 그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 또 어머니 재산에 대한 특별 수익과 또 어머니 재산에 대한 그 기여분을 별도로 따져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따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원칙적 심리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에는 이제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포괄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여기 이제 많이 적어놨습니다. 많이 적어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각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에 관한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 내용에 변경이 없고, 이거 당연한 것이죠. 이제 상속과 관련된 그 법률이 이제 중간에 개정이 되거나 하면 그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참고로 우리 현재 민법은 1990년에 이제 마지막 개정이 됐고 일부 조항들이 바뀌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90년 이후에 돌아가셨다면은 이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 같습니다. 피상속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이 궁극적으로 모두 동일하고, 즉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서 자녀들만 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인들은 변동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재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포괄적 심리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없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수차 상속 사이에 공동상속인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즉 보통 이제 법정 상속분이 이제 조정이 되는 경우는 특별수익이 있거나 기여분이 있을 때 이제 조정이 되게 되는데, 이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게 된다면 수차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그 상속인 사이에 구체적 그 상속분에 대한 변동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로 이러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판단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고, 요 후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이렇게 수차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각각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을 각각 법원에 청구할 필요는 없고 한꺼번에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에서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후에 이제 두 분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부친이 돌아가셔서 부친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 중이었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살아계신 모친도 그 부친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당사자가 되셨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도중에 돌아가셨다면 소송 도중에 어머니의 상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 판례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상속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보통은 이제 소송 수개를 할 것인지, 즉 그 당사자들이 자녀들과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의 지위를 수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 병합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소송한다든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뭐 지침이나 또는 판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했던 소송에서는 이거를 같이 판단은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모든 사례에 적용이 되느냐는 조금 저희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저희 법무법인 윤쌤으로 연락을 주셔서 같이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소송 경제적 관점에서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어머니 상속까지 같은 절차 내에서 병합해서 심리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차 상속 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상속 분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관심을 갖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